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한일 위안부 재검토 합의 필요하다라는 식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이미 일본이 다 했던 거를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인정했던 걸 왜 다시 부인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어제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부딪혔는데요. 강 장관은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스로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도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여태 안 한 거죠. 예. 이걸 왜 여태 안 했을까요? 강 장관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걸 한 거죠. 예. 이때까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고요.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160여 명에 달하는 재외공관장들이 일괄 사표 썼다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 취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개혁 주문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항상 정권 교체기의 관행이라고 이게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전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40~50여 개 공관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는 기억을 있는데 전원에게 요구했다는 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과대기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전과 다르게 전원에게 했다면 대사, 총영사 모조리 다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조치죠. 예. 네, 아직까지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사들이 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다 결국 조치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표를 받고 재신임을 해서 그대로 위임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전원 사표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건 한번 외교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췄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으로 조국 수석을 국회의원회가 끌어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물러가는 거죠. 예, 다음 달 업무 보고 있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라는 겁니다. 얻어낼 거 얻어냈다고 보고 별일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될 거였어요. 네. 국회에서 막 난리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하는 거죠. 마치 국회가 박살난 것처럼.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언론은. 다음 뉴스는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전후 사정들을 좀 공개한 건데요. 김 의원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보인 미국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한국 무시 발언을 소상하게 공개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강연을 하고 난 뒤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 교수와 마이클 그린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등이 마이클 그린요? 예, 어제 말씀하신 그분이죠.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한미동맹 깨자라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까지 문제 삼으면서 미국이 중국과 긴밀한 대화하는데 한국이 무슨 중재하느냐 비아냥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 보면서 한미일 전략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다라는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은 아주 대표적인 일본어도 잘하는
싱크탱크,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싱크탱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친일파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과 가깝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길버트 로즈만, 이분도 뭐 아시아 전문가로 맨날 소개되는데, 이분도 항상 남북의,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일본의 편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일본이 잘했다고 칭찬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아베 위안부가 일본의 극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해낸 거라고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아베 행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일본에도 저 오른쪽 끝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베 정부도 극우 정부라고 이제 비판받지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혐한 집단들 그 예를 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몰라요. 자기들이. 그 혐한 집단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우가 그걸 진행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잘했다고 칭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미일 전략동맹에서 이탈하는 거냐. 이 비판도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일 동맹 아래에 한미 동맹이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달에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하나의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들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일본이 할 일이에요. 일본 언론이. 왜 우리 언론이 이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열받았지만, 당연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더 열받았겠죠. 저도 이 대화록 정리된 걸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중계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해가. 예.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해야겠다면서 지난 정부 적폐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물렁한 우리가 아니다. 네. 그건 두고 김종대 의원이 쓴 글인데요. 네. 김종대 의원이 현장에서 그런 질의를 받고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한국법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고 그 괌에서는 23개월을 2년이나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4계절 하겠다고 했더니 누굽니까? 마이클 그린. 예. 이 사람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특례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법 체계를 특례로 만들어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요? 우리 땅에서 남의 무기가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데 법 절차를 지키겠다는데 당신들 법 절차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려야 된다고. 화가 나게 돼 있죠. 예, 심지어 당연히. 김종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과속사고 냈다면서 실상도 모르면서 동맹 깬다는 식의 발상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마이클 그린이 자기도 정부 입장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이 사람들 입장에서야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들은 태도를 미국을 대표하는 태도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이 자체가 세미나였는데 미국 언론들이 뭐 주목한 것도 아니에요. 보도도 안 됐더라고 하나도. 경로는 무슨 경로. 하여튼 이 전체가 문재인 특보 관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한미 동맹이 다 깨졌다 난리 난 이 전체 뉴스들이 단순한 호들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잡고 쎄쎄쎄하고 어깨동무한 다음에 다 몰려든 것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시각 자체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예, 그걸 문제 삼는. 어쨌든 김종대 의원 혹은 홍익표 의원 혹은 문정인 특보 직접 모시고 이 문제는 한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만간 시간을 마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두 개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을 시작으로 파리에 이어서 브뤼셀까지 불과 이틀 새에 유럽에서만 3건의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벨기에가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극단주의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이 몰렌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프랑스 그 공연장에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연루됐었었죠. 벨기에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런던, 파리처럼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벨기에, 벨기에. EU 본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EU 본부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 브로건이라 프랑스에 있는 극단주의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서 출장 가더라고요. 네, 멀지 않죠. 예. 가깝습니다. 제목 정도 읽으려고 했더니 시간이 제목 한 줄만 읽고 끝내죠. 기왕.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 시절의 특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네.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요. 여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부자